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윤 법무사입니다. 제가 개인 회생 관련해서 상담하다 보면 가끔 물어보시는 사항이에요. 지금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법무사님. 그런데 개인회생 진행 중에 직장을 옮겨도 될까요? 특히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 제가 더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면 직장을 옮겨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결정을 받고 나서 진행 중에 급여가 높은 직장으로 옮겨도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인가결정 전의 사항과 인가결정을 받으시고 인가결정 후에 직장을 옮겨도 되는지 이 두 가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인가결정 전에 내가 개인회생 서류가 법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과정 중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인가결정 받기 전까지는 법원에서 서류가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시결정을 받으셨더라도 개시결정 전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개시결정을 받으신 후에도 인가결정을 받기 전까지라고 하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변제 계획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직장이 변동되어서 급여가 더 높아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 그 사항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직장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자료도 다시 제출하고 급여가 변동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도 제출을 해서 변제 계획안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급여가 높아졌다고 하면 월 변제금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래서 변동사항은 반드시 인가 결정 전에는 법원에 보고를 해주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가결정 받기 전에 직장이 바뀌어서 급여가 변동되었는데 이걸 법원에 신고를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인가결정까지 받았다. 그런데 추후에 인가결정 후에 채권자 중에 한 곳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됩니다. 채권자 쪽에서 개인회생 절차 폐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절차 폐지 사유가 되거든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인가 전에 재산이나 소득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가 후에 밝혀진 경우에 이때도 인가 결정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가 결정 전에는 내가 직장이 변동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소득이 변경이 되었다고 한다면 법원에 반드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고 변제 계획안에 그 변경된 사실이 반영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직장을 옮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상관이 없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다. 이직을 해도 괜찮고 소득이 증가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변제금이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소득을 직장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돼서 인가결정까지 받으시면 결정받으신 그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변제기간 동안 잘 납부하시면 면책까지 받으시게 돼요. 이게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하지만 예외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으신 경우예요. 조건부 인가결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회생을 결정을 해주실 때 조건을 걸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결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조건들을 거시냐면 신청하신 분께서 직장도 있고 소득자료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의 소득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조건을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300만원 받던 직장을 다니시던 분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직장이 바뀌시면서 급여가 2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면 이분이 향후에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서 급여가 다시 예전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개인회생을 악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급여가 작은 직장을 구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취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일반적으로 그 업종에서 받고 있는 평균 임금보다 너무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소득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으니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고 변제 계획을 변경해달라. 그 얘기는 변제금을 더 내도록 바꿔달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조건을 붙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인가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후에 좋은 직장을 구해서 직장이 바뀌고 소득이 거기에 따라서 높아진다고 하면 법원에 자료를 다 다시 내고 높아진 만큼 변제금을
높여서 내겠다고 변제 계획을 변경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결정 후에 내가 직장이 바뀌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경우는 채권자 쪽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가끔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채권자들이 특히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 이런 것들에서 이런 이의 신청들이 아주 가끔 들어오는데요. 인가결정 후에 소득이 20% 30% 이상 갑자기 많아졌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소득이 높아졌으니까 변제금을 더 내게 해달라고 역시 변제계약 변경 신청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내가 직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급여가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변제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상담하면서 가끔 여쭤보는 것들이에요.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다 받게 되면 내가 직장을 옮기고 소득이 높아져도 저는 문제가 없느냐. 이게 원칙적으로는 괜찮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지고 직장이 좋은 곳으로 바뀌면 변제금이 그만큼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에 직장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법원에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이 변경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를 해주고 검토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영상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